자,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프론은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이상씩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소체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82페이지 33-그림 33-4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뇨관은요. 세뇨관은 근위 세뇨관과 헨레고리 원위 세뇨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뇨관은 어떤 역할을 한다? 재흡수와 분비 작용을 이제 하게 되고 이걸로 이제 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집합관으로 소변이 이제 넘어가서 쪽으로 이제 집합관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자, 사구체와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은 신장의 피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헨레고리와 집합관은 신장의 수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의 기능은요. 신장의 기능은 소변 형성과 이제 배설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소변 배출량은요. 사구체 여과, 아까 여과가 됐었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세뇨관에서 이제 이렇게 분비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구체가 여과돼서 원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이제 유입이 되는, 그쵸? 예, 그런 거가 이제 합해지는, 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에서 세뇨관에서 아까 재흡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재흡수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완전 막 소변량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뭐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양을 빼고 나면 소변은 이제 배출량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루 소변 배출량은 얼마라 그랬죠? 1500. 요일을 느껴서 우리가 1회 소변량은 한 200에서 300cc 정도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구체 여과에서 요산,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넘길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바로 뒤쪽 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사구체 여과에서는요. 요산,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물 이런 것들은 배출이 되지만 사구체 여과에서 배출이 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혈장 단백질, 지방, 적혈구 이런 것들은 사구체 모세혈관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단백질 이런 것들, 혈구 이런 것들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재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돼요?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얘들 단백질이 나왔다. 뭐 적혈구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신장에 이상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과될 때는 요산,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출이 된 이 사구체 여과가 돼서 나온 원료는 이제 근위 세뇨관과 헨레스 고리를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원위 세뇨관으로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재흡수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근위 세뇨관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재흡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 전해질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재흡수가 되고요. 원위 세뇨관에서는 이제 수분을 재흡수를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영향을 받는다?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의 재흡수를 많이 시키죠. 그죠? 재흡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용량이 줄죠.
그래서 우리가 잘 때 ADH가 분비가 될까요? 분비가 되지 않을까요? 잘 때는 ADH가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잘 때는 소변 생성이 많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수면에 방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DH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확 줄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본 걸로 검사를 많이 하죠. 왜? 소변이 농축됐으니까 농축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ADH의 영향을 받아서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소변량이 준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ADH가 분비가 좀 제대로 안 돼,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붕증,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서 하루에 3000cc 이상. 이 사람은 거의 1시간에 한 번, 한 3, 40분에 한 번, 이 정도로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뇨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갈 때 이제 분비해서 확산과 매개 운반에 대한, 이제 분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시크리션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거기다가, 쓰레기통 비우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그게, 이렇게 그 소변, 으로 이제 쭉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분비는 이제 수소 이온과 그 암모니아 해서 NH4 플러스 NH3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포타슘 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세뇨관에서 분비가 이제 잘 되고 붙잡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체액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죠.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소 이온이 배출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환자가 나중에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암모니아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신이 이제 이상이 오게 되고 그런 이제 뭐 신경계에 영향을 좀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포타슘, 칼륨 수치가 만약에 칼륨이 배출이 좀 잘 안 돼서 몸 안에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칼륨이 6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트륨 칼륨 채널 이 펌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육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에 그 칼륨과 나트륨 펌프가 작동을 해야지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안정시에는 어떻게 돼요?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세포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잘 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 때는 뭐가 와요? 심장 정지가 오죠. 그래서 심정지가 오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 수치는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신장 신부전이 오게 되면 그러면 몸 안에 수치가 뭐가 높아요? 포타슘 수치가 높겠죠. 그렇죠? 포타슘이 제대로 분비가 좀 제대로 안 되면서 포타슘 수치가 높아서 몸 안에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투석하는 과정에서 어레스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통 응급일 때 가가지고 또 이제 투석을 한 번씩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장에 영향이 오게 되면서 간간히 그 투석실에서 CPR 방송이 나는 게 이 체육의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거는 배출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이제 그 신부전 환자들이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체액의 항상성 관련해서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인의 그 앞쪽, 책 앞쪽, 성인간호학 앞쪽 총론 부분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신장 파트 공부하면서는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 배우셨던 뭐가 있었어요?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칼리증이 있었죠. 그래서 신장에서 이
소듐 말고 여기 그 수소 이온이 올라가서 애시도시스가 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대사성 산증입니다. 네, 대사성 산증. 그래서 그거를 꼭 이제 머리 안에 넣어 주시면서 앞쪽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책을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우리 유튜브는요 정말 많은 그 아주 선하신 분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이제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꼭 숙지를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분에 대한 이제 그 균형을 수분과 이제 전해질 균형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시면 수분은 여기 수분 조절은 소변의 농축과 희석에 이제 이 되고 요거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다? 아까 ADH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해드렸으니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에서 이제 재흡수가 되고요. 포타시움 같은 경우에는 근위세뇨관에서 완전 재흡수를 하거나 원위세뇨관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해질의 균형을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요거를 보시면서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린 부분은 아까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좀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요 위에 이제 그림은 요게 이제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그 분비와 이제 재흡수 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분비가 뭐예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쪽 소변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분비를 하고 재흡수는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재흡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구체가 있죠. 그죠? 사구체 보호막 주머니. 여기에서, 이제 이 혈액에서 이쪽 원료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이렇게 소변을 만들게 되는 첫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FR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은 이게 신장 기능이잖아. 그치? 신장 기능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1분간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상 GFR은 125 밀리리터 퍼 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신부전이 와가지고 이거를 여과를 잘 못 시킨다. 그렇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의 양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신부전의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콩팥에 이렇게 콩팥 동맥 원래 안에 이렇게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못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혈구 이런 것들 못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못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사구체 여과가 되면서 이제 원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단백질 지방이 안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 원료는 일단 1차 소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세뇨관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으로 다시 이제 재흡수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물이 99%,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무기염류, 요소는 한 50% 이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변의 양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거의 물과 같다가 재흡수가 되고 막판에 여기서 이제 분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찌끄레기를 이제 내버리면 여기서 이제 소변이 이렇게 되면서 오줌은 물과 요소, 무기염류만 해서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요과율을 보는 검사는 이눌린 검사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호르몬들 각종 이제
연관이 되는 신장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이제 각종 호르몬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DH, 아까 보셨던 ADH가 있고요. 그리고 알도스테론 여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흡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여기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지오텐신 2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신피질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그 알도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지오탄신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혈압과 이제 연관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신장 기능 부분의 혈압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또 설명이, 또 약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티아자이드가 있고요. 프로세마이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소변에 이제 영향을 이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량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뜨려서 이제 그 신장의 신부전이 좀 유발이 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량이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줄겠죠. 그래서 도파민을 좀 써가지고요, 이쪽으로 혈류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소변의 용량을 좀 늘리도록 이렇게 도파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여기에 이제 뭐 보통 한 5 마이크로 퍼 kg 퍼 민 이렇게 해서 용량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5부터 시작해서 용량을 쭉 늘려서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도파민, 도부타민, 그다음 이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현재 혈압을 유지하는 약물들은 이제 달리고 있죠. 그래서 도파민은 굉장히 좀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승합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 5마이크로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신장의 혈류량을 늘려서 소변을 만드는데도 요게 좀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제 소변을 만드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역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프로세마이드다에서 루프형 이제 소변 이뇨제 만드는, 소변을 만드는 이뇨제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라식스는 여기 헨레스골이나 원위세뇨간에서 나트륨과 염소의 제흡수를 좀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과 무기질을 이제 배설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무기질에서는 특히 이제 칼륨에 대한 이제 그 무기질을 배출을 많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나중에 뭐하고 문제가 돼요? 나중에 신부전에서 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라식스를 쓴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부분 가셔가지고 꼭 한번 봐주세요. 전부하를 감소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혈류량을, 그러니까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해서 혈류량을 줄여서 심장으로 하여금 일을 하는 로딩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썼던 게 라식스인데, 이게 칼륨이 빠져나가게 돼서 하이포칼레미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강심제인 디곡신스죠. 디곡신에 대한 독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디곡신을 쓰게 되면 혈청 검사를 계속 나가서 칼륨의 혈액 내 칼륨 수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써야 되는 이제 이유인 거죠. 근데 라식스를 안 쓸 수가 없고, 그죠. 라식스를 쓰게 되면 칼륨은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그런 이온들 관련해 가지고 왜 이 칼륨에 대해서 좀 더 봤었어야 되는지, 신부전 하트 페일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트 페일류 때 왜 칼륨을 많이 봤었는지는 이 라식스 때문에, 라식스가 칼륨을 많이 배출을 시켜버리는 거고, 칼륨이 많이 떨어지면 하이포칼레미아가 되고, 그거는 심장에 쓰고 있는 이 심장의 수축력을 올리는 이 디곡신의 독성을 올려서 심장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한번 또 부가적으로 해주시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티아자이드계 이제 그
이뇨제가 있죠. 그래서 티아자이드계도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얘기가 또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신부전에 가서요. 이뇨제 관련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제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신규로서 이제 그 간호사, 신규 간호사로서 실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이뇨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잘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산염기 균형 해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산염기 균형은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죠. 산염기 균형은 자 여기에 신장을 통해서 수소이온과 HCO3가 이제 분비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CO2가 배출이 되는데 에는 H2O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H2CO3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탄산이죠. 탄산은 어디 들어있어요? 사이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안에 물에다가 CO2를 확 집어넣으면 탄산이 되기 때문에 팍 집어넣으면 우리가 사이다를 딱 먹으면 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탄산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얘가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HCO3 마이너스가 돼요. 자, 화학 공부를 또 하시게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얘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얘는 신장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얘도 신장을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얘도 이제 재흡수와 이제 분비, 얘도 재흡수와 분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얘는 나가고 얘는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산성. 그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염기성.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대사성. 맞죠? 자,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뭐예요? 얘가 떨어져도 산성이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소이온이 올라가 있고 HCO3가 떨어져 있겠죠. 이게 뭐예요? 바이카보네이트, 비본, 바이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많이 아니 비본이라. 저기 바이카보네이트 검사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 염기 검사를 했고 여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뭘 줬어요? 비본을 줬죠. 비본. 그래서 대사성 산증일 때는 뭘 줘요? 비본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사성만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호흡성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호흡성은 그럼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CO2하고 많이 연관돼 있죠. 그래서 CO2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뭐예요? CO2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호흡성 산증, 그죠? 그리고 CO2가 떨어져 있으면 호흡성 알칼리증. 네, 그렇게 해서 CO2가 떨어져 있으면 보통 뭐 때문에 생겨? 과호흡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비닐로 봉다리 줘가지고 호흡을 하게 했었다고. 그쵸? 그리고 CO2가 몸에 많이 쌓여서 호흡기에 CO2가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때문에 호흡이 좀 잘 안 돼서 배출이 잘 안, CO2가 배출이 좀 잘 안 돼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꽂거나 과호흡을 좀 유발을 인공호흡기 자체가 과호흡 유발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호흡을 유발을 시켜서 CO2를 날아가게끔 만들어서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자,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봤습니다. 자, 이제 혈압 조절 관련해가지고는요. 자, 혈류량이, 이거는 어디 부분에 나왔냐면, 이거는 그 심맥관계 할 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요. 자, 여기에 레닌, 안지오텐신계는요, 원위 세뇨간에
원위 세뇨간의 혈액량이나 혈압이나 혈중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783페이지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혈류량 떨어졌네. 요게 뭐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 이렇게 해서 혈압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가 가동을 하게 돼서 이제 동맥이 이제 수축이 되고 이렇게 혈류량을 그러니까 그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혈류량이 이쪽 심장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처액량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압을 이제 조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84페이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 신장에서는 엔지오텐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가 작동을 해서 이제 혈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읽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신맥관계에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사산물과 독성 물질 이런 것들 이제 다 배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약물,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출이 되게 되는데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산물인데 크레아티닌이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출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장의 기능의 정도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GFR과 마찬가지로 크레아티닌도 신장의 어떤 그 검사, 신장 상태에 대한 지표 로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해서 이런 그 약도 어떻게 보면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 화학 약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을 통해서 이제 다 배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고무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이런 노출이 계속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장과 방광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분비 기능으로요. 적혈구 조혈인자를 이제 생성을 하게 돼서요. 에리스로포이아틴이라는 이제 물질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이제 그 적혈구 조혈인자 생산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들은 이제 빈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대사를 도와서 체내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그 D가 어디로 와요? 보통 먹는 거와 햇빛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간과 신장을 거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 그러니까 요 비타민 D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뼈, 체내 칼슘 항상성이 유지되면서 뼈하고 연관이 돼서 이게 비타민 D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생겨요? 뭐 골연화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전 환자들은 이제 뼈도 되게 약해지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해와 이제 배설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신부전에 가장 많은 그 요인이 뭐냐면 당뇨예요. 당뇨. 그래서 당뇨가 혈관을 다 손상시켜가지고 이제 그 신부전이 이제 오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해와 배설에 관여를 하게 돼 가지고요. 인슐린 분비가 좀 줄어들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신부전 환자들은요. 그래서 인슐린 사용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좀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인슐린 신부전 환자들은 인슐린의 용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장에 작용하는 이제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785페이지에서 이제 786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알도스테론과 ADH는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보시는 게 나트륨 이뇨 호르몬이라서 ANP와 BNP라는 게 있는데요. BNP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BNP는요, 어디에 설명되어 786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ANP는 심방성 나트륨 이뇨펩티드고요. 그다음에 BNP는 뇌 나트륨 이뇨펩티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BNP가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심장에서 되더라 이렇고 이름을 근데 안 바꾸고 그냥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NP는 이거는 여기에 그 심실벽에서 이제 분비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BNP는 나중에 어떻게 무엇을 지표로 보냐면 BNP는 그 심장 그 하트 페일리어 그쵸? 심부전의 진단과 예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지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BNP는 높게 나오면 이제 심부전으로 이제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는 심부전 환자들은 BNP를 본다라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는 알도스테론이나 이제 항이뇨 호르몬하고 이제 반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장의 기능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비교적 천천히 이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보시고 여러 번 이제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장 넘어가서 이제 요관으로 넘어가는데요. 요관은 굉장히 좀 이렇게 긴 그냥 관이고요. 25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우리가 30cm 자 보시죠? 30cm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길이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이제 30cm 자 정도 길이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분비된 소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돌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뭐 이게 뭐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요로결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돌이 딱 걸리면 여기 이제 소변이 못 내려가고 요 위쪽으로 소변이 정체되면서 여기가 이제 물에 둥둥둥둥 잠기는 신장이 이제 하는 신수증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성은 점막 근육층 이제 바깥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기 방광에서 이쪽 역류가 되면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염증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쯤에서 여기에 역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판막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신장에서 내려오는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요. 요게 요 위쪽에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저부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광 바닥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여기 요관에서 나오는 두 개, 요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연결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 방광 삼각이라고 여기 보시면 방광 삼각이라고 해서 방광 바닥에 세 개의 구멍을 연결한 거를 방광 삼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이요 되게 염증이 좀 요 구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도에서 타고 올라오는 요런 이제 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분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염증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은 여기 저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광 몸통이 이렇게 있고 방광 바닥 해서 펀더스 그다음에 방광 목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방광 목 부분 요 부분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이런 게 있어서 목을 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뇨장애 소변을 좀 많이 못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